얼큰한 고객님. 동네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항상 얼굴이 조금 빨개지셔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어요. 오늘 막 다 엎어버려.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제 제 멱살을 잡으시대요. 제 명찰을 떼시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부터 에듀의 서비스 멘토 이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옆에 또 한 자리가 있죠. 경험담은 좀 풍성하고 또 많이 모일수록 좋잖아요. 서비스 경험도 정말 많으시고 또 들려드릴 이야기도 많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고객 응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희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뭐 새삼스럽게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엄청 떨려요. 엄청. 우리 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 분야 교육팀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강사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을 하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서비스 경험이 많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막 겹치는 거예요. 분야는 다른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거기에서 기인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상, 흔히들 말하는 블랙 컨슈머라는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꼭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그분을 진상이나 감히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 응대했음에도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마음의 준비나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되면 응대도 응대대로 좀 부드럽지 않게 되고 나중에 좀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얘기를 듣고 좀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고객님입니다.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어요. 두 번째는 보상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얼큰한 고객님. 식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취하셔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고객 응대를 해보셨던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많아요. 보통은 이 화가 나를 향해 있긴 하지만 원인이 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있던 본인의 일 때문에 그 화가 우리를 향한다. 나랑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할 텐데 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KT에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딱 생각나는 고객님이 계셔요. 한 분. 제가 거기에 입사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 이전에 있던 직원이 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상담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저한테 불만을 내뿜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직원은 없고 나를 응대하고 있는 이 맞아요.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하니까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살짝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있겠네요. 근데 맞아요. 화를 많이 내셨구나. 화를 진짜 많이 어. 냈어요. 오늘 막 다 엎어버려? 얘기를 지금 제가 되게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했지만 벌벌벌 떨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게다가 이제 신입 직원이다 보면은 맞아요. 좀 그런 상황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다 보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혹시 그때 응대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일단 이 고객님을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고객님도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진정을 시켜야 대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어서 고객님이 저한테 조금 자세히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봐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조금 화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이럴 때 좀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화를 낸다, 언성을 높인다고 하는 순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거기에 우선은 나도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고객님, 그게 아니라 잠시만 계셔보세요. 다른 고객들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때 야, 너가 그랬으면 안 되지, 직원도 잘못했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보호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고객의 말씨가 아니라 좀 내용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안 돼? 내가 원하는데 그게 왜 안 돼?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호텔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을 봤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조식을 갑자기 달라, 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침 식사를 달라, 포인트를 쌓아달라, 무리하게 할인을 해달라, 아니면 객실료를 난 못 내겠다라는 분도 심지어는 계셨어요. 고객이 숙박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했는데 나오더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잘 묵고 나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전날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불편을 드린 거니 너무나 죄송하다 불편하셨겠다라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 전에 고객의 투숙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전날 밤에 투숙하시는 동안 객실이 시끄럽다고 연락이 오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여유 객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저희가 객실을 바꿔드릴 수가 있었어요. 안쪽으로 제안을 드렸죠. 근데 본인이 괜찮다. 귀찮아서 안 하겠다. 2번 정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연락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선택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응대 상황이 없었으면 그 보상 요구에 응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했느냐 그리고 그 내용들을 녹취든 기록이든 어떤 상황으로도 나중에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두시고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저녁 중으로 혹은 내일 중으로 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본인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 선에서 조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얘기하면은 진짜 밤샐 수 있어요. 이게 취기가 아니라 약간 내일 내가 뭐 했지 어디 갔었지 정도로 취한 고객님인데 경찰서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했던 곳에 이제 바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비싼 바 같은 경우는 1차로 오지 않잖아요. 위스키 같은 거 먹고 엄청 취하신 거죠. 이미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본인은 걷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막 쓰러질 정도. 객실을 달라라고 하는데 객실에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업장에 좀 해를 끼칠 것 같다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고객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고객님 저희가 객실이 없습니다 라고 돌려서 고객님께 다른 호텔을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제 멱살을 잡으시대요. 제 명찰을 떼시대요. 주변을 살펴봤죠. 이 상황을 살펴보는 남자 고객 2명이 있었고 그리고 CCTV에서 좀 멀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객을 좀 유인해서 CCTV 쪽으로 갔어요. 증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저를 밀치고 하는 장면들을 이미 증거를 좀 그 당시에 수집을 해두었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 2분한테 증언을 확보를 했죠. 혹시 제가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겠냐라고 해서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너무 감사하게 하셔서 그때 이제 연락처 같은 거를 받아뒀죠. 예전에 통신일 하실 때에도 거기에도 취객이 가셨다고. 맞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항상 얼굴이 조금 빨개지셔가지고 막걸리를 드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그쵸. 그 정도의 고객님이구나. 일단 상담을 했죠. 상담을 원해서 오셨으니까 다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좋대요. 다 열심히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난리가 난 거죠. 나는 가입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매장에 CCTV가 있었어요. 고객님이 자필로 서명도 하고 다 상담도 받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왔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조금 경계를 하셔야 해요. CCTV 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이든 그냥 구두로 남기기보다는 글이나 좀 서면으로 작성해서 고객이 동의했다라는 증거를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사실 술에 취해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요, 사실. 그때 감정적으로 같이 과잉 응대를 해버리면 직원으로서의 뭔가 도리를 저버렸다. 내가 내 역할을 안 했다가 되니까 감정을 조절을 해서 과잉 응대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드릴 말씀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미리 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희 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풍성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